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취지였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 대표를 연결해서 직접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자, 진심 어린 사과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과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로 사망자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위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게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보다 우리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는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야 그 다음 대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구성을 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메르스 정국이 한 달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 사과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둘 중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불통이고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다 국민적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몰랑이라는 유행어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박근혜 대통령 유체이탈화법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예.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 사태로 애가 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는 소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서 그걸 처벌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과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결국 이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컨트롤 타워가 복지부 장관인지 질병관리본부인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인지 헷갈리고 있는 와중에 이 황교안 총리가 우리 국회에 출석해서 예. 본인이 또 컨트롤 타워라고 나서고 있어요. 예. 저는 이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예산과 인력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전권을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공공거래 체계를 다시 처음부터 재건하고요. 저는 또 형식 부분도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석비관이나 현장에 가서 뭐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정식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그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황교안 총리 본인이다. 이 발언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저는 청와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야정이 함께하는 메르스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제안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지금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가 병원 공개를 미루는 동안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 서울시 등이 이 공개를 하긴 했는데 이 보건당국이 그 이후에도 환자 상태나 메르스 확산 현황에 대해서 이 불리한 팩트는 숨기고 유리한 팩트 위주로만 과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과연 메르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지자장과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쟁을 막고 여든 야든 모든 지자장들과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를 뛰어넘는 어떤 합의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여야가 합의한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특위 차원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고요. 예. 근데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응은 하루하루 즉각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야의 때를 갈 때가 아니라 여당이나 야당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 힘을 합해서 할 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또 이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할 것은 있고 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일단 거부 입장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야정 비대위 구성은 백지화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을 요구하실 건가요? 이 새누리당이 초당적 협력을 위한 메르스 비대위 거부한 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문제로 다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예. 이 여야정의 공동 역할이 되는 시점이 저는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 메르스 특별법이라든가 메르스 관련 추경 같은 걸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때 명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야정이 모여서 합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그때 가서 새누리당이 아마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는 지금 거부하다가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참 걱정이 듭니다. 저희 당은 시기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메르스 컨트롤 타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황교안 총리 본인은 이제 본인이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앞으로 황교안 총리 역할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희는 자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 책임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예. 황교안 총리라도 제발 나서서 모든 전력을 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날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 그 부분은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 대통령의 말은 이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자. 그 새 시대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자,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풀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은 미래만 주장하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한일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들도 있는데요. 예. 일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항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그대로 두고 풀어야 할 문제도 하나도 안 풀면서 이대로 미래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의구심을 제정하고요. 예. 또 앞으로 50년 동안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하면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사를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에서 좀 논란이 있는데 이 표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희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론되는 게 위안부 문제가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소한의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동원하고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예.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과라면은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돼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최근 나오는 게 사학연금 개편 작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은 뭡니까?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예. 그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데 일정 부분의 요율을 낮추는데 지금 공무원연금법은 바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일정 부분을 줄여가도록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사학연금법에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그러면 사학연금법까지 이 법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결과는 없고요. 검토하면 그 입장을 바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